여러분,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테슬라 주식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진짜로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도 켜두시면 이런 분석 영상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시작합니다. 요즘 테슬라 얘기를 하다 보면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바로 옵티머스입니다. 인간형 로봇.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옵티머스를 그냥 테슬라가 만드는 신기한 로봇 정도로만 보시는 것 같아요. 언젠가 나오겠지, 잘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지금 월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애널리스트 중 한 명이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들이밀면서 지금 테슬라 주식 사면 옵티머스는 그냥 딸려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이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뜯어볼게요. 이 분석을 낸 곳은 파이퍼 샌들러라는 투자은행입니다. 국내에는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만큼 친숙하진 않지만 월가에서 테슬라 커버리지로는 손꼽히는 곳이에요. 여기서 테슬라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바로 알렉산더 포터입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업데이트한 보고서 이름이 꽤 웅장한데요. 테슬라 투자를 위한 최종 가이드라고 붙였어요. 영어로는 Definitive Guide to Investing in Tesla입니다. 제목부터가 자신감이 넘치죠? 포터는 이 보고서에서 테슬라를 단순히 전기차 회사로 보지 않아요. 무려 17개의 개별 사업 부문으로 쪼개서 각각 가치를 매겼습니다. 17개요. 보통 자동차 회사 분석할 때 차 팔아서 얼마 남는지 그게 전부잖아요. 근데 포터는 거기서 훨씬 더 나아갔어요. 그럼 그 17개 사업 중 핵심적인 것들만 한번 짚어볼게요. 전기차 판매, 에너지 저장 사업, FSD 즉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테슬라 자체 보험, 슈퍼차저 충전 네트워크, 그리고 로보택시 사업 이것들을 각각 독립된 사업체로 보고 가치를 산정한 거예요. 특히 흥미로운 건 로보택시를 FSD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완전히 분리해서 봤다는 거예요. 다른 애널리스트들은 보통 이걸 같이 묶어버리거든요. 포터가 이 핵심 사업들을 전부 합산해서 나온 수치가 주당 약 400달러예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이 400달러에는 옵티머스 로봇 사업의 가치가 단 한 푼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관련 추론 서비스, 즉 인퍼런스 AES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주가가 400달러에서 420달러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터의 계산대로라면 투자자들은 이미 알려진 사업들 값만 내고 주식을 사는 거고 옵티머스는 그냥 보너스로 따라오는 셈이 되는 거죠. 보고서에서 포터가 직접 한 말이 있어요. 주당 400달러에서 투자자들은 옵티머스를 공짜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파이퍼 샌들러는 이번 보고서에서 테슬라에 대한 비중 확대 등급, 즉 오버웨이트를 유지했어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500달러입니다. 현재 주가 400달러에서 500달러라면 25%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인데요. 이 100달러 차이가 바로 로봇 관련 사업에 포터가 부여한 가치예요. 주당 100달러. 근데 포터 본인도 이게 보수적인 수치일 수 있다고 했어요. 즉,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스케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테슬라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주당 100달러라는 게 전체 시총 기준으로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게 아직 제대로 돈도 못 버는 로봇 사업에 붙인 값이라는 거니까 월가가 옵티머스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감이 오시죠? 이 보고서에서 또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어요. 포터가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잘 안 다루는 부분들도 꼼꼼하게 넣었다는 거예요. 테슬라 보험 사업 예측치라든가 슈퍼차저 수익, 그리고 2025년시 EO 보상 계획도 처음으로 모델에 포함시켰어요. 일론 머스크 보상 패키지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CEO 보상이 결국 주주들 몫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정확히 반영해야 진짜 주주 가치가 얼마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포터가 무조건 장밋빛 전망만 그린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인정한 부분도 있어요. 2026년이랑 2027년 실적 예상치가 월가 컨센서스, 그러니까 다른 애널리스트들 평균보다 낮다고 직접 밝혔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일부 단종된 모델들 때문에 차량 인도량이 줄어들 것 같다는 거고 규제 크레딧 수입도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규제 크레딧이 뭐냐면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환경 규정을 맞추기 위해 테슬라한테 돈 주고 사는 크레딧인데 테슬라 실적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포터는 이걸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유가 흥미로운데요. 앞으로 테슬라 투자 논리에서 전통적인 차량 인도 숫자는 점점 중요성이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대신 뭐가 중요해지냐면 FSD 구독자 수와 로보택시 배포 지표가 핵심이 될 거라고 봐요. 자동차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AI 플랫폼으로 테슬라의 정체성이 바뀌고 있다는 시각인 거죠. 실제로 지금 테슬라 상황을 보면 이 분석이 그냥 허공에 띄운 말이 아니에요. 2026년 1분기 실적을 보면 BGAAP 기준 주당 순이익이 0.41달러를 기록했어요. 월가 예상치가 0.36달러였는데 이걸 상회한 거예요. 매출은 230억 87700만 달러로 예상치인 223억 500만 달러를 약간 웃돌았고 잉여현금 흐름은 14억 4400만
$1,200만 달러, 그리고 이익은 47억 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의 차량 인도량은 35만 8023대, 생산량은 40만 386대였어요. 전분기 대비로는 아쉬운 숫자일 수 있지만 테슬라 내부에서도 이미 차량 대수보다 AI와 자율주행 지표를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자, 다시 옵티머스 얘기로 돌아와서요. 포터가 옵티머스에 대해 한 발언 중에 가장 강렬한 게 있어요. 옵티머스 로봇 프로그램이 추론 서비스와 결합되면 테슬라의 다른 모든 사업을 합친 것보다 가치가 더 클 수 있다고 했어요. 전기차도 FSD도 에너지 사업도 슈퍼차저도 보험도 다 합쳐놓은 것보다 크다는 거예요. 근데 파이퍼 샌들러는 아직 옵티머스에 대한 공식 장기 예측치를 내놓지 않았어요.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겠죠? 지금 옵티머스 프로젝트가 어디쯤 와 있냐면 아직 초기 개발 단계예요. 테슬라가 밝힌 계획은 우선 내부 공장에서 로봇을 운영하면서 실전 데이터를 쌓고 그 다음에 상업적 용도로 확장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갑자기 시장에 팍 내놓는 게 아니라 테슬라 자체 제조 현장에서 먼저 검증하겠다는 전략이죠. 실수를 최소화하겠다는 거고 동시에 로봇 학습 데이터도 쌓겠다는 이중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FSD 쪽 이슈도 같이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옵티머스 가치 평가랑도 연결되거든요. 테슬라가 최근 공식 확인한 내용이 있는데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3세대, 즉 하드웨어 3 탑재 차량은 비감독 완전 자율주행을 지원하지 못한다고 밝혔어요. 일론 머스크가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 콜에서 직접 한 말이에요. 이 HW3는 2019년 4월에 처음 출시됐는데 당시 테슬라는 이 하드웨어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FSD 패키지를 8,000달러에서 15,000달러까지 내고 산 오너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와서 그 하드웨어로는 비감독 자율주행이 안 된다고 하는 거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죠. FSD 소프트웨어가 고도화되면서 하드웨어 3 차량은 V12.6 버전에서 멈춰버린 상태고 AI4 하드웨어 차량들은 V13을 지나 V14까지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총괄인 아쇼크 엘루스와미가 이번 콜에서 하드웨어 3 차량에 V14 라이트 버전을 6월 말에 배포하겠다고 확인했어요. AI4에서 돌아가는 V14 기능들을 최대한 HW3에서도 쓸 수 있게 만든 버전인 거죠. 무감독 FSD 자체는 못하더라도 기능 업데이트는 계속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비감독 FSD의 일반 차량 적용은 빠르면 2026년 4분기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머스크는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출시한다고 했어요. 하드웨어 3 오너들에게는 할인된 트레이드인 프로그램도 제시했고요. 결국 테슬라가 초기 약속을 완전히 지키진 못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출구를 만들어주려는 모양새예요. 이 FSD 이슈가 왜 옵티머스 얘기랑 연결되냐면요. FSD와 옵티머스 모두 테슬라의 AI 역량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포터가 말한 추론 서비스 인퍼런스 AS 기울스라는 개념도 이 AI 역량을 외부에 파는 거예요. FSD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방대한 실색의 주행 데이터,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팅 인프라, 이게 고스란히 옵티머스한테도 활용되는 거니까요. 자율주행 차량이 길에서 배우는 것처럼 옵티머스가 공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데이터가 데이터를 낳는 구조죠. 파이퍼 샌들러 분석이 테슬라 투자 생태계에서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런 복잡한 요소들을 하나의 숫자로 정리해냈다는 거예요. 물론 전망은 전망이에요. 포터 본인도 인정했듯이 이 모든 게 실현되려면 실행 타임라인, 기술 돌파구, 자율 시스템에 대한 규제 승인, 그리고 인간형 로봇 시장의 실제 수용이라는 4가지 큰 변수가 맞아 떨어져야 해요. 어느 하나라도 삐끗하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죠. 티스에서 테슬라 관련 영상을 여러 번 다뤄봤지만 이번 파이퍼 샌들러 보고서는 특히 구체성이 달랐어요. 17개 사업 부문을 전부 개별 모델로 쪼개서 분석한 건데 그러면서도 결론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지금 주가로 사면 옵티머스는 덤이라는 거잖아요. 그 덤이 미래에 얼마짜리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공짜라는 거죠. 투자는 항상 개인의 판단이에요. 이 보고서 하나로 매수 결정 내리기보다는 오늘 다룬 내용을 참고 삼아서 직접 공부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에서 AI 플랫폼 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이 순탄하게 갈지 아니면 FSD 하드웨어 3 사태처럼 예상 못한 변수가 또 터질지 지켜볼 포인트는 정말 많거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